안녕하세요. 친절한 경희씨입니다. 아직도 침대머리 방향 고민하고 계시죠? 제가 해결해 드릴까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이렇게 지인 댁에 방문해 보면 아직도 동서남북 따지면서 이렇게 침대의 위치가 이상하게 놓여진 집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사례자 댁을 이야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어느 댁에 갔더니 침대 배치가 진짜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놓여져 있냐면 벽 한쪽 면이 이렇게 다 붙박이장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붙박이장이 있고, 그리고 이쪽에 침대 헤드가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거예요. 침대 헤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침대를 이렇게 두셨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어디에서 무엇을 보고 오셔가지고 이쪽에다 두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굳이 이쪽에 두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두긴 했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저한테 토로한 분이 계셨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롱문을 열 때마다 얼마나 사용하기가 불편하셨겠어요. 그래서 너무나 동서남북 따지다 보면 내 생활이 너무 불편해진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동서남북을 따지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물어보죠. 그러면 어느 쪽으로 두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면 북쪽은 피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북쪽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북쪽은 죽은 사람이 눕는 자리라 그래서 산 사람은 북쪽을 향해 머리를 두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옛날부터 잘못 와전돼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북쪽이다 그러면은 한자로 북녘북이라는 글씨가 있어요, 여러분. 제 나이 또래인 사람들은 거의 다 북녘북을 알지만 아무래도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국어사전에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뜻이 북녘북 방향을 가리키는 뜻도 있지만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북녘북도 있고 등질배라는 글씨도 있고 달아나다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패배할 때 그 배가 패배로 읽긴 하되 글씨를 쓸 때는 북자를 써요. 그래서 같은 북녘북을 쓰되 다 뜻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패북이라고 읽진 않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북녘북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침대머리는 북쪽으로 두면 안 되는데, 이거는 거기서 말하는 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등질배라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죽으면은 예전에는 제 나이 또래면 다 알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전부 다 매장 문화이다 보니까 다 땅속에 시신을 다 묻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묻기 전에 산에 가서 좋은 자리를 다 명당이라고 하죠. 자리를 다 이렇게 선택해서 광을 파고 시신을 묻는데 물론 북쪽을 향해서 머리가 둘 수도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신을 묻을 때 어떻게 묻냐면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다면 이건 북쪽이니까 북쪽으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여기 동쪽이다 그러면은 높고 낮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높은 쪽으로 이렇게 산 줄기를 따라서 높은 쪽으로 머리를 두게 되어 있고, 낮은 쪽으로 다리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신이 눕는 쪽은 동서남북 어느 쪽이든 간에 높은 쪽에 머리가 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울 때는 등을 지고 눕는다 그래서 등 배자를 쓰는 거예요. 글씨는 북을 쓰되 읽을 때는 배로 읽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북자라고 이렇게 배산, 우리가 등을 지고 뒷산에 눕는다 그래서 배산이란 글씨를 죽은 사람은 배산 쪽으로 시신을 묻는다라고 이랬을 때 배산으로 읽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은 북산으로 읽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은 사람은 북쪽으로 시신을 두는구나. 그래서 우리 사는 사람은 북쪽으로 두면 안 된다. 이게 계속 사람들한테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제 동서남북 따지지 않기 해요. 그럼 그건 생각하지 말고, 그렇다면 그러면 머리 방향은 어디에 둘까? 그러면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검증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제가 어린 시절에만 해도 온돌 문화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침대 생활을 하지 않았고 부엌에 보면 이렇게 불을 뗐어요. 아궁이에다 불을 떼면은 그 온돌이라 그 방이 지글지글 끓어 한쪽이 굉장히 따뜻해요. 그러면 거기를 아랫목이라고 했고 위에 차가운 물 윗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랫목 쪽에 머리를 두고 자진 않았어요. 너무 왜 요즘 젊은 사람들도 아이들 키울 때도 머리는 차갑게 키우는 거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머리가 뜨거운 쪽으로 가면은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뜨겁게 키우면 머리가 터진다 그랬대요. 떠져서 바보가 된다고 머리를 절대 뜨겁게 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랫목 쪽으로 머리를 절대 두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는 그러면 어떡할까? 지금은 이제 구들 문화는 이미 사라지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지금 다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방만 봐도 네모난 방에 지금 방을 보세요. 네모난 방에 한쪽은 다 유리창으로 되어 있고 한쪽은 대부분의 집들이 물론 큰 평수들은 드레스룸이 있어서 드레스룸에다 옷을 두겠지만 거기가 30평대가 제일 많잖아요. 가장 보편적인 평수이다 보니까 그러면 작은 방 2개다 큰 방 하나. 큰 방은 두 부부가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침대가 큰 게 들어가게 되죠. 이제 이렇게 큰 네모난 방에 한쪽은 창이 있고 한쪽은 벽이 있다 보니까 다 옷장이에요. 옷장.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집들도 있을 거고, 장롱을 둘 수도 있고. 그러면 이쪽과 이쪽은 이제 여러분 한쪽은 창이고 한쪽은 이제 장롱이죠. 그럼 다른 한쪽은 거의 다 들어오는 출구 문이 안방 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화장실 문이 있어요. 거의 30평대의 집을 보면요. 이쪽으로 들어가는 화장실 문이 있고 여기서 들어오는 출입문이 있어요. 그럼 한쪽 벽은 어때요? 문이 2개가 있죠. 거의 화장실이 있는 쪽이 방문하고 같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 대부분이 구조가. 그러면 벽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딱 한 군데예요. 문 바로 옆에 이쪽 벽면. 그럼 이쪽에다가 침대를 굳이 여기다가 두어야 된다는 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어디에다 머리를 두면 가장 좋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돼요. 뭐예요? 옛날에는 명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지만 지금은 명당이 있어요? 명당 없죠? 명당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여기는 나의 공간이고 우리 집이잖아요. 내가 생활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내가 잠을 자는 공간이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면 돼요. 그럼 아까 제가 어느 사례자 댁을 얘기했듯이 그 어느 시어머니께서 어디서 뭐를 보고 오셔가지고 그 방법은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논리예요. 그거 절대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거 따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언해드리고 싶은 건 어느 방향이 가장 좋을까? 여러분들이 아무 쪽에다 두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을 하기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효율성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침대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있어요. 기능. 예를 들어서 침대를 두었을 때 만약에 침대를 딱 벽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저기 한 군데밖에 없는 저쪽에다 벽에다가 침대들을 딱 두었다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저쪽에 두게 되면 안쪽에 누워있는 사람은요 저기서 내려와서 빙 돌아서 화장실로 가야 되죠. 예전에 우리 딸이 그렇게 두고 자기 화장실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린다고 그런 말도 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돌아서 가거나 아니면 남편이 자고 있는 거를 누군가를 사람을 한 번 넘어서 화장실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이렇게 두었을 때도 한 30cm 뛰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침대가 요즘에는 둘이 이제 주무시다 보니까 굉장히 침대가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방문이 있다 보니까 방문하고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그 집 구조에 맞게 이쪽에 둘 수도 있어요. 정답은 없는 거예요. 둘 수도 있지만 제가 정말 좋은 방법은 제가 다녀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우리 집 현재 이 둔 대각선 방향 예를 들어서 보세요. 방문을 열고 여기가 출입구 문이에요.
예, 여기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보세요. 여기가 문이죠. 대각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방을 두었을 때가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머리 방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두었고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분도 있어. 창가에다 두면은 헤드를 두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동서남북 우리 따지지 말자고요. 그러면 요 바깥으로 나가는데 불편하지 않을까? 밖으로 나가는데 절대 불편하지 않아요. 예,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두었을 때 오히려 여기가 저희는 여기 동쪽이어서 남향이거든요. 오히려 해가 뜨는 방향으로 머리를 두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오히려 좋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리고 요게 이렇게 누웠을 때요. 방문을 열었을 때 방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침대를 가운데 두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침대를 가운데 두면 방이 작아 보일 텐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가운데 두면요 오히려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호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호텔 침대를 벽 쪽에 붙여놓은 호텔이 있었나요? 늘 벽 한가운데 호텔 침대가 있었죠.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올 때 늘 보면 침대 역시도 대각선이 배치되어 있어요. 왜 그 방법을 선택했냐면 그 방법이 가장 넓어 보이고 안정돼 보이고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그렇게 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모든 공간의 실용성만 따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 공간에 들어섰을 때 뭔가 세련되고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가 훨씬 더 좋아 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침대는 벽에 붙이지 않는다. 그리고 방문을 열었을 때 침대 헤드가 대각선을 향하도록 한다. 그리고 될 수 있다면 침대가 중앙에 배치하도록 한다. 왜냐하면 중앙에 배치하게 되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여유로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동서남북 이제 따지지 않기에요. 내가 정한 그곳이 바로 명당이에요. 명당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침대가 있는 이 방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굳이 꾸미지 않아도 되는데 인테리어 소품 하나를 굳이 추천해 드린다면 방 분위기가 따뜻해 보이도록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침대 바로 옆 협탁에 스탠드 하나 정도는 적극 추천. 여기까지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거고요. 늘 여러분들과 더 좋은 영상으로 함께 할 거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